안녕하세요. 디익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NA 3호로에 있는 의학학 분석 중 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DNA를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받아보면서 꼼꼼히 좀 읽어 볼 텐데요. 사실 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분야가 또 의학학 계열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를 좀 보시면요. DNA 내용상 요 두 번째 꼭지가 이제 의학학 계열 집중 분석이고요. 오늘 요 영상을 통해서는 의대에 대해서만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게 지금 이륙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종 수시 혹은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요. 26학년도에는 의학학 계열에서 총 8,632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수시도 몇 명, 정시도 몇 명. 근데 요 인원 안에 지금 의대 선발 인원이 당연히 들어 있는데 상당수가 지금 의대 선발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고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증원을 아예 안 하는 원점으로 돌리는 수준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너무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우리 DNA를 보면은 시점상, 그 다음에 뭐 자료의 어떤 한계 속에서 일단 기발표된 26학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지금 인원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다른 이제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 약대 정도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의에 선발하는 39개 교를 기준으로 보면은 수시에서 그 다음에 정시에서 작년보다 다 증가를 한 인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작년보다도 더 추가된 증원이 올해 실제로 어떻게 확정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집이 준다라고 했을 때 2, 4학년도 수준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제 감축이 된다면은 만약에 감축이 된다면은 올해 26학년도 모집 인원, 의대 기준 모집 인원은 2, 5학년도가 아니라 2, 4학년도와 동일하게 된다.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치만 가지고 계속 보기에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표에 보시면은 지금 의학학 계열 수시, 그 다음에 정시 쭉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의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나오는데, 먼저 요 자료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2호 입시를 치렀는데 의대가 증원이 많이 됐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2, 6학년도가 만약에 애초에 증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 4학년도 기준으로 모집 규모가 잡힐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년도는, 즉 2, 5학년도는 2, 4학년도, 재작년에 비해서 의대 선발 인원이 얼마나 증가했었던 건가? 역으로 말하면 다시 2, 4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작년 선발 수준에서 감소될 수도 있는 건가에 대해서 잠깐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적 인원 비교를 하는데요. 요 표를 보시면은 요 2, 5학년도 작년과 그 다음에 요 2, 4학년도 요 두 해 간의 비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커서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메이저 의대랑 뭐 인서울, 수도권, 삼용의대, 그 다음에 지방의대까지 각각의 선발 인원이 작년 기준으로 잡혀 있고요. 재작년 기준까지 쭉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사에서 2호로 넘어갈 때 모든 의대의 총 이제 정시 기준 선발 인원은 이제 1111명으로 191명 최초 모집 인원 기준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건 좀 반대로 해석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증원이 되지 않으면 올해는
전년 대비 대략적으로 한 190여 명 정도의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은 감소한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다른 자료입니다. 요 지역 인재까지 한번 볼까요? 지역 인재 역시 계속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3년도, 24년도, 25학년도 계속 늘어왔습니다. 늘어왔는데 특히 작년에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늘었죠. 자, 139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수시 2월 인원까지 잡혀서 최종 정시 인원이 나오겠지만 최초 인원을 기준으로 상대 비교를 했을 때는 139명이 작년에 증가했었습니다. 자, 올해는 반대로 다시 이사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 규모가 지역인재 수준에서도 사실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과 지역을 합하면 2사에서 2호로 넘어갈 때 총 정시 기준 최초 모집 인원 331명 증가했고요. 이 인원이 올해 증원이 안 된다면 감소될 인원 규모다.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군별 상황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군별 상황은 늘 변하는 거지만 특히 작년에 증원 때문에 더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요. 가군에서는 이제 2사 대비 2호가 120% 수준, 약 1.2배 증가를 한 겁니다. 선발 규모가. 자, 나군도 비슷했고요. 1.2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126% 수준이었고요. 다군도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112% 수준, 1.12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지금 아마 군별 이동도 있습니다. 올해 그런 사항들은 아마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야 군별 모집 인원에 대한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략 110에서 120% 정도의 선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군별로 봤을 때도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규모의 감소가 증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이런 순서대로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의대, 인서울 의대, 수도권 의대, 지방국립의대, 지방사립의대 이렇게 봤을 때 두 해를 좀 비교를 한 겁니다. 2사와 2호를.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룹별로 좀 비교를 한다면 작년에 유독 많이 증가했던 의대가 요 수도권 의대입니다. 317% 증가했었습니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요 수도권 의대는 요 세 개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으로 또 돌려 말하면 이게 이제 또 증원 전으로 간다면 요 대학에서 가장 감소 비율이 높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고요. 지방국립의대나 지방사립의대는 117%, 120%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증원에서 인서울 의대나 메이저 의대는 소재지 상황 때문에 증원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군별로 좀 나눠서 보면요. 수도권 의대는 특히 가군에서 지금 작년도에 증가가 크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군별 이동 상황을 봤을 때 변동이 없다면 역으로 가군에서의 감소폭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방 의대들은요, 묶어서 지금 총 26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시면요. 지금 반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구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크게 감소했고, 나구는 증가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감소된 건 증원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늘어난다는 얘기고, 오히려 증가된 나군 같은 경우는 증원전으로 증원이 철회되면 오히려 감소된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별 상황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대에 대해서 이제 모집 인원 기준으로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좀 정시에 대해서 방금 인원 변동을 이제 2사와 2호를 비교해서 오히려 증원이 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좀 확인했고요. 우리 DNA 자료에는 2, 6학년도 원래 계획된 증원 인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책자 DNA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서 세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인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진 않겠고요.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확정적인 부분, 전형상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DNA가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거를 펼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에도 일반 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정시 학생부를 반영하는 의대가 다음과 같이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6학년도에는 아래쪽에 연세대와 한양대가 추가로 정시해서 의대가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물론 연세대는 정량적으로, 한양대는 이제 종합평가니까 조금 더 정성평가 방향으로 평가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의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반영은 지금 총 10개 의대가 면접을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는요, 가톨릭 관동대가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한 개 교가 줄어서 총 10개 교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세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 가산점 항목을 좀 보시면요. 이 부분 보시면요. 이제 아시다시피 고려대가 전면 폐지, 탐구에 있어서 이제 작년까지 두었던 제한을 다 철회를 했고, 이 고려대는 대신에 뭐 과탐에다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상황입니다. 의대니만큼 과탐 가산점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건대 글로컬 의예는요, 수학에 한해서 이제 미기화, 이제 특정 지정 과목을 폐지를 했고요. 가산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개 대학을 묶어서 이 대학도요,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과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실 의대 정도 되면요, 사탐 선택자가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나중에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이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입시에 그래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반영 지표의 변경입니다. 지금 잠깐 그냥 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내용상 탐구 활용 지표를 표점에서 변표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부산대 이야기입니다. 부산대. 부산대가 원래 순수 표점, 서울대와 동일하게 순수 표점, 우리 학생들 말로 깡표점 이렇게 그거를 이제 반영 비율에 따른 어떤 환산 점수로 이제 점수를 냈었는데 올해 과탐에서는 다시 탐구 과목에서는 이제 변표를 이용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산대 입장에서 좀 큰 변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언급이 안 되는데 의대 중에서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원광대가 있는데요. 원광대도 역시 원래 작년까지는요, 표점으로 지금 환산 점수를 매기던 대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백분위 대학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탐구를 백분위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광대 의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국어랑 수학은 원래대로 표점 자체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요. 표점을 버리고요. 백분위를 이용한다. 그래서 표점과 백분위를 이용하는 대학으로 올해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입시에서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나중에 조금 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인원들을 쭉 이제 표가 나옵니다. 지금 정시로 봤을 때 당연히 수능 위주 전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탐과 과탐에 대해서 이제 적용 과목 표시되어 있고 반영비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의대는요, 사실상 이제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이 뭐 예를 들면은 요 가톨릭대라든지 뭡니까? 지금 사과탐 다 허용됩니다. 이제 지정 과목이 이제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북대도 그렇고요. 고대가 전면적으로 뭐 올해 이제 시작을 하고요. 자, 기존에 이제 그랬던 학교들 쭉 이제 동아대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성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등등 있는데 이제 옆에를 보시면은 다 티가 납니다. 가산점을 보면요. 지금 이
사과탐 다 허용하는 의대들 보면요. 전부 거의 다 예외 없이 과탐 과목당 뭐 3 내지 5%가 다 부여됩니다. 3 내지 5%가 대학별로 다 부여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탐 선택자들한테는 좀 큰 장벽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이게 군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나군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요 이화여대 인문 정도만 지금 사과탐 할 거 없이 허용되고 20% 반영비 적용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공란입니다. 가산점이 없는 유일한 의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쭉 다군까지 나에 이어서 쭉 넘어가겠고요. 여기도 역시 대부분의 경우 과탐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탐구 가산점 부여 예정인 학교 한양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수시 쪽으로 조금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수시. 일단 의대 수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교과, 학종, 논술 이렇게 구분되는데 교과 먼저 잠깐 볼까요? 자, 교과에서 좀 핵심 내용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모집 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정시 기준으로 좀 보여드린 것처럼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 자체가 아직 결론이 안 나고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보적인 입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좀 최소화시켜서 보도록 하고요. 인원과 조금은 무관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전형이 우리 재수생들에게 또 신설돼서 기회가 된다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전형 신설 항목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올해는 성균관대, 아주대, 단국대, 천안 의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 뒤에도 있지만 성대 교과라는 거는 이제 고3들만 이제 지원이 제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강대생들 입장에서는 큰 해당 사항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당연히 주목할 대학은 어디입니까? 아주대, 그 다음에 단대 천안, 단국대 천안. 요 학교들이 좀 해당 사항이 있는데 다만 단국대 천안은 이제 국한됩니다. 지역 인재만 국한돼서 선발된다. 요게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롭게 우리 N수생들한테 기회가 됩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수생까지 허용이 됩니다. 25년 2월 이후, 24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게 이제 횟수로 보면 이제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학교장 추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 의회가요, 지금 교과 전형 기준으로 보면은 지역 인재가 이제 원래 충남, 충청권이니까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렇게 다 포함하는 소재였는데, 올해는 충북으로만 국한시켜서 지역 인재가 제한된다. 이런 사항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형 방법에서도 좀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러면 이런 거죠. 면접이 있냐, 없냐. 이런 변화들이 또 올해 또 있는데, 자, 건양대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건양대 교과 최저 요구하는 그 교과 전형이 있는데, 이 건양대 이 교과가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면접을 폐지해서 교과 100으로 일괄로 바꿨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수시를 쓸 때 면접이 있냐 없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좀 체크하시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을지대 역시도 면접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을지대도. 자, 교과에서 면접을 보지 않는 두 대학이 올해 또 하나의 어떤 변동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봐도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종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종합, 학생부 종합. 자, 의대는요, 오히려 36개 의대에서 뭐 몇 명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선발 인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유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사항으로 좀 볼게요. 종합이 신설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신설된 게, 자, 고신대 영남대가 신설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교과 중심으로 지금 학생부 위주 전형을 갖고 있던 학교인데, 자, 올해 종합에서 의예과를 신설돼서 선발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 지금 역시 종합을 모두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화여대. 원래 미래인재라는 이름으로 우리 여학생들 기준으로 이제 학종 전형이 있었는데, 이 미래인재를 지금 지금 다시 서류형과 면접형, 즉, 요게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으로 이원해가지고 지금 신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선택의 어떤 그 기회가 넓어진 거고, 아무래도 이게 원서 쓸 때는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을 폐지한 대학도 있습니다. 다시 조선대 의대는요, 기존 면접형도 있고요. 면접형에 이어 서류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 이제 뽑는 전형이 신설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성균관대는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의대 기준으로. 왜냐하면 작년에도 탐구형이라는 이름의 학종에서 이미 의대는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름을 면접형 성균인재라는 걸로 신설했다라는데, 뭐 이게 별도의 어떤 뭐 완전히 추가된 전형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틀을 하나의 어떤 독립된 전형으로 그냥 이름을 분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만으로 보던 방법에서 면접이 이제 실시되는 추가된 학교가 있습니다. 중앙대 대표적으로 CAU 융합형 인재가 있었는데, 이 융합형 인재가 작년에는 이게 그냥 서류 100으로 보던 그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면서 면접을 당연히 2단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비슷한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건국대 글로컬 지역인재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서류 100에서 올해는 면접을 시행하는 2단계 단계별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나름 큰 변화인데, 인서울대학 중에서 경희대가 있거든요. 이제 원래 최저가 없는 전형, 즉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전형에서 이제 올해는 이제 꽤 높은 삼합사의 높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어떤 학교들이 특히 전년도 입결, 올해는 특히 인원까지도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24학년도 의대 입시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경희대는 또 24학년도만 주목할 수는 없어요. 최저까지도 또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방정식이 좀 주어진 거고, 이 부분은 강남대성 학습상담센터에서 수시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우리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는 이제 우리 학생들 괴롭히는 과탐 두 과목 평균에서 이제 하나로 완화됐다, 이런 부분이고요. 한양대는 반대로 또 평균으로 바꿔서 반대의 어떤 변경사항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우리 DNA 보시면요,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교과 전형, 오른쪽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학종과 교과를 이제 따로따로 좀 분리해가지고 하나하나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만큼 그런 대학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실제로 표를 보시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정시에서 이제 이사까지 증원되지 않았던 2, 4학년도 모집 인원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2호에서 2사 비교를 좀 했잖아요. 여기 표를 보시면 수시 선발 인원, 특히 교과 전형과 학종 기준으로 보시면요, 요 2사까지도 좀 친절하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고려가 된 자료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천대 같은 거 보면요, 교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요, 24학년도에는 지금 5명밖에 선발 안 했는데 작년도에 15명이잖아요. 올해 26학년도에 과연 15명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줄 것인가, 아예 증원이 없어져서 5명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보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전형별로 보면은 좀 눈에 띌 겁니다. 한눈에 다 들어와요. 강원대 미래인재도 이렇게 24학년도 기준으로 적은 선발을 보였던 학교고요. 건양대도 이렇게 수치로 보더라도 이렇게 지역인재도 많이 늘었는데
2, 4년도 기준 많이 늘었던 학교들,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이걸 좀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쭉 살펴보실 때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표들이 자세하게 모든 39개 의대를 다시 수시 선발하는 모든 의대를 다 망라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역시 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올해 연세대 미래에서 여전히 과학논술 의대를 선발한다. 자, 그런데 큰 변화는 과학논술을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거의 확정적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과학논술을 보는 학교는요, 표를 보시면은 좀 확인이 되는데, 일단은 경북대 AAT라는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학 논술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과학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생원과 생투 기준으로 생명과학 위주로 이제 과학 논술이 실시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는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뭐 치안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논술까지 물화생 중에 태그를 해서 보겠고요. 자, 아주대 의학과 요 논술을 보시면요, 생명과학 논술을 기준으로 수리 논술과 함께 논술 유형이 잡혀 있는 학교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학 논술, 수리 논술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이제 뭐 의대를 이제 목표로 잡는 학생들은 논술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최저에 대한 요구치가 높은 만큼 최저를 넘어섰을 때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실질 경쟁률이 매우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때쯤 되면은 강대에서 적절하게 논술 수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에서 비선택한 과목들에 대한 논술 대응력을 조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또 수능도 잘 받고 또 최저도 맞췄고, 자, 이런 조건에서 이제 논술을 응시한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합격 확률이 높아질 거고요. 경쟁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런 학교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학원에서 원서 쓸 때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잘 얘기될 것이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춘 원서를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26학년도 의대와 관련된 뭐 이슈, 그다음에 변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이어지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